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2015 개정판 처음 3학년 들어가는 교과서가 2020 이제 지금 올해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데요. 교과서 맨 앞장을 보시면 화학 파트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화학 변화에 대해서 나오고 뭐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나오고 그거 나오기 전에 맨 처음 나오는 게 물질 변화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물질 변화에 대한 영상부터 첫 번째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학이 23일 날 시작되잖아요. 그동안 좀 여러분들이 또 하지 않았던 이런 과학 공부들 미리 예습 좀 하시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 수업이 좀 더 수월하게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제 수업은 여러분들의 수업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학교 수업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고 성적을 잘 내려면 학교 교과 선생님 수업을 잘 듣도록 그래서 복습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 건 듣지 말라고요? 아니요, 제 것도 듣고요. 제 거는 들으면서 뭐 보조 자료로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물질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서를 조금 해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보시면요. 물질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로 나뉘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 같은 것이 변할 때 그럴 때 무슨 변화라고 하느냐?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리 변화를 보시면 밑에 제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물리 변화에 대한 예시를 적어놨죠. 첫 번째 물리 변화 예시에 모양 변화가 있습니다. 자, 모양 변화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사과를 먹고 싶은데 한 입에 다 안 들어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도를 꺼내가지고 잘랐겠죠? 또 잘랐겠죠? 그래서 먹기 좋은 모양으로 깎아서 어떻게 콕 집어서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는 동안 사과의 모양이 바뀌었죠. 전체 사과 모양에서 몇 등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죠? 사과의 모양이 바뀐다. 뭐예요? 사과를 자르면 그래야 돼요. 칼로 이렇게 딱 과도로 자르게 되면 모양의 변화가 있게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양의 변화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사이다 캔 같은 거 알루미늄 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쫙 마셨어요. 마셨는데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버려야 되죠. 분리수거.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할 통이 꽉 찼어. 그래서 캔들을 모아가지고 부피를 줄여요. 어떻게 줄이죠? 네. 캔을 우덕 우덕 찌그러뜨립니다. 맞죠? 캔이 찌그러지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캔을 찌그러뜨리죠. 찌그린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찌그린다. 예, 찌그린다. 사투리인가요? 예, 어쨌든 자, 캔을 이렇게 찌그립니다. 자, 그래서 부피를 줄인다. 이런 것들이 모양의 변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맞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뭐 유리잔에다가 음료수 담아가지고 들고 가다가 뭔가 듣지 않아야 될 대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들고 있던 배우가 어떻게 돼요? 놀란 표정을 하면서 손에 힘이 빠져서 쟁반을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리잔이 짱짱 짜자장 하고 팡 깨지죠. 네, 그러면 유리의 모양이 컵 모양에서 다 깨져버리는 유리 조각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죠. 네, 그런 예들이 있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상태 변화. 상태 변화는 뭐가 있습니까? 상태 변화는 약간 좀 보시면 물질에게는 3가지의 상태가 있다. 알고 계시죠? 뭐가 있습니까?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액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기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고체와 액체가 서로 바뀔 때가 있고 액체에서 또 기체가 되었다가 기체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죠. 그죠? 주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도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상태 변화 보통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보시면 뭐였다가 물이었다가 네 물이었어요. 그죠?
물이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었다가 뭐가 돼요? 펄펄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또 물이었다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얼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태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상태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확산. 확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확산은 물질 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물질 분자들이 어떻게 돼요? 네, 액체나 혹은 기체 속으로 물질이 뭐 하는 거죠? 퍼져나가죠. 퍼져나가. 그런 현상을 얘기해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아침에 나갈 때 뭐 향수를 뿌린다든지, 네, 또 뭐 있습니까? 향수를 뿌리는 거, 향수. 그 다음에 뭐 물에다가 뭘 떨어뜨립니까? 네, 잉크를 떨어뜨리죠. 잉크나 뭐 물감을 떨어뜨리죠. 물감을 떨어뜨리면 잉크나 물감이 물에 퍼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 그렇죠? 네, 퍼져나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뭡니까?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 다음, 용해 같은 건 무슨 말인가요? 용해는 어떤 말일까요? 용해는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가 있고, 그 다음에 녹는 물질이 뭐예요? 용질이에요. 용질이 뭐 하는 거죠? 녹는 현상.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네, 설탕이 어디에 녹습니까? 물에 녹죠. 소금도 물에 녹죠. 네, 이런 것들이 용해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의 어떤 고유한 성질은요,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걸 무슨 변화를 한다고요? 네, 물리 변화라고 한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이 친구들은 전부 분자라는, 배열은 달라지지만 분자들이 뭐하지 않아요. 분자들이 변하지 않아요. 분자들이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질도 변하지 않는 거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들이 변하지 않아서 뭐예요?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라? 물리 변화예요. 물리 변화는 이렇게 입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물리 변화는 분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똑같이 생긴 분자 알갱이들이 이 분자 알갱이들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요 간격들이 이렇게 좀 뭐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이렇게 좀 벌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덩어리 안에 있는 분자 알갱이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처음과 어때요? 밀도 정도로 좀 차이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모양이 좀 바뀐다든지 혹은 상태가 바뀐다든지 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분자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뭐만 바뀌었습니까? 분자 배열은 좀 바뀌었죠. 그럼 분자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분자 자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성질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뭐라 한다? 물리 변화라고 부른다 하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분자라는 건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 중에 가장 작은 것인데 그 아이들이 좀 배열 상태는 좀 달라져도 분자 알갱이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변화를 한다? 물리 변화를 한다. 예로 무엇이 있었다? 뭐 모양이 변한다든지 상태가 변한다든지
확산 현상이라든지 뭐 어떤 거 용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리 변화에 포함이 되더라 하는 내용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 변화 중에서 두 번째 변화 뭐가 있느냐?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화학 변화는 이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화학 변화는 이번에는 어떤 물질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화학 변화라고 불러요. 이번에는 물리 변화와 반대로 성질이 확 다 바뀌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변화라는 것은 성질이 다른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자, 예를 보시면 열과 빛의 발생이 있어요. 열과 빛의 발생을 보시면 보통 양초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숯은 보통 뭐 고기 구워 먹으러 가면 밑에 숯이 이렇게 깔아주고 불 붙여가지고 쓰죠. 그리고 양초는 뭔지 알죠? 전기가 싹 다 나갔어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양초에 불을 딱 붙이면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양초랑 숯을 뭐 하는 겁니까? 태우는 거예요. 탄다. 예. 양초나 숯이 탄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요?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연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같이 그런 산소와 아주 빠르게 급격히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물질이 아무것도 없었다가 어떻게 돼요? 연소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열과 빛이 뭐 해진다는 얘기입니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열과 빛이 보이게 된다. 이런 현상일 때 이 아이들 양초와 숯에서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화학 변화 중에서도 어떤 반응? 연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나왔네요. 자, 앙금 생성 반응. 여러분들 앙금이 뭐예요? 네, 어떤 수용액과 어떤 용액과 용액이 만나가지고 밑에 깔아앉혀지는 반응에서 깔아앉혀지는 그 잔여물을 앙금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보면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소금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 수용액은 무색이에요.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도 그냥 보면 무색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무색과 무색인 용액을 섞었어요.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염화은이 생겨요. 염화은이라는 깔아앉혀지는 하얀색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이게 뭐예요? 흰색 우리가 앙금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앙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앙금이 없었다가 새로 만들어졌잖아. 누가 만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질산은 수용액이 만나서 염화은이라는 알갱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볼까요? 기체 발생. 기체 발생도 보통 보면 이거 보시면 묽은 염산이 이제 진하니까 우리가 물에 녹여서 묽은 염산 기체잖아요. 염화수소. 그래서 염산은 물에 녹아있는 염화수소를 말하는데 묽은 염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을 한번 넣어본다 칩시다. 그럼 마그네슘은 뭔데요? 금속 물질이잖아요. 그 금속 물질을 넣었어요. 그러면 뭔 일이 생기느냐? 없던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또 없던 수소 기체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 없던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니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기체 발생 실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화학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뭐 색깔이나 냄새나 맛 이런 것들이 변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색깔 변화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철 무슨 색깔이에요? 철. 처음에 보면 은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 철이 뭐가 돼요? 녹이 슬죠. 철이 녹이 슬면 산소랑 결합해서 이게 산화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산화철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산화철은 갈색이죠. 자석에도 안 붙어요. 원래 철은 은색이고 광택도 있고 자석에도 잘 붙잖아요. 근데 산화철은 갈색이고 자석에도 붙지 않는 그런 전혀 다른 성질의 철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겠습니까? 김치는 보면 처음에 담을 때는 양념향이랑 풀향이랑 뭐 이렇게 시원한 향이 막 나와요.
그런 향들이 이제 느껴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큼한 냄새가 막 꼼꼼한 시큼한 냄새가 나죠. 맛도 처음에는 그런 맛이 없다가 김치가 쉬어지면 신맛이 나요. 그래서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게 김치가 익으면서 변하게 되죠. 발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부 뭐라고요? 화학 변화라고 해요. 왜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이유는 뭔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런 분자 알갱이가 있었다 치세요. 근데 이 아이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짝을 달리 지어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이렇게. 자,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원자 배열도 바뀌면서 아예 원자 배열 자체가 바뀌면서 분자 알갱이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주황색, 파란색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제는 한 개 한 개 떨어지면서 파란 거 하나, 주황색 하나 이런 식으로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다시 우리가 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냐? 원자 배열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혀 다른 새로운 분자로 막 바뀌는 거죠. 그럼 전혀 다른 새로운 분자가 바뀌었는데 분자라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질도 어떻게 됩니까? 성질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자 배열이 바뀌니까 분자도 새로 바뀌게 되고 물질이 바뀐다. 그러면 성질도 바뀌었다. 새로운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로 변하는 현상,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물질 변화에는 크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는데 그 예들을 나누어서 보면서 지금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물리 변화는요, 모형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물 분자라고 되어 있는데 물 분자는 보통 뭐예요? H2O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H2O니까 자, 이 친구를 산소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산소 옆에 누가요?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아이가 물 분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H2 뭐니까요? O니까요. 네, 두 개 다 같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겨 있느냐? 자, 물 분자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여 있다가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이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든지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양이나 상태가 변한다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몇몇이 밖으로 튕겨나가고 다른 곳으로 떨어지든지 뭐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럴 때 여기서는 분자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분자가 변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어떤 모양으로 똑같은 물 분자의 모양으로 있기는 하나 분자의 배열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멀리 떨어질 수도 있겠고 좀 더 가까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배열이 좀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성질은 변하지가 않죠. 똑같은 물 분자에서 물 분자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성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단지 모양이나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변하는 것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분자의 뭐만 바뀌었습니까? 배열만 바뀝니다. 분자의 배열만 바뀌고
변하지 않는 것에 물질의 성질 그대로 물 분자에서 물 분자로 가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자 배열은 요 모양이죠. 산소에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예,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원자 배열이 처음부터 요 모양에서 이렇게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요대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여기 색깔을 다 칠해볼까요? 똑같이. 네,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네, 시간이 좀 가고 있지만, 네, 이렇게. 그럼 여기도 똑같이, 예, 이렇게 생겼겠죠. 네, 이 친구도 여기 똑같이, 네, 이렇게. 원자 배열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 배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도 변하지 않습니까? 분자의 종류도 변하지 않습니다. 분자의 종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분자 배열만 변합니다. 분자 배열만 변하죠. 자, 그럼 다시 화학 변화로 가볼게요. 화학 변화로 가보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탄소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 친구라고 생각을 합시다. 탄소. 그 다음에 산소는 어떻게 할까요? 산소는 똑같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탄소와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탄소는 혼자서도 잘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는 알갱이들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잘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산소는 기체가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탄소를 보면 탄소는 이렇게 고체 덩어리로 이렇게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화학적인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들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이산화탄소로 변한다고 돼 있죠. 이 화학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탄소와 산소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산화탄소가 된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분자 모형이 어떠느냐? CO2입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C, O가 몇 개?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산소가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주변에 산소들이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8개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탄소가 이렇게 원자 배열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개 더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고 이 옆에 산소 알갱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붙게 됩니다. 탄소 옆에 산소 원자들이 두 개씩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러면 분자 모형이 어떻게 됩니까? 분자 모형이 얘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같아요? 다르죠? 얘들은 두 개 이렇게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이렇게 있다가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분자 간의 배열이 깨지죠. 그래서 원자 배열 자체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변하는 건 원자의 배열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다행히 분자 모양도 어떻게 됩니까? 분자 모양도 당연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분자의 모양이 바뀌니까 분자 종류가 달라지니까 역시 그 물질의 성질조차도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해서 바뀌어진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성질은 어떻게 돼요? 성질도 전혀 다른 원소로 변하죠. 성질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럴 때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형으로 알아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여기서 안 변하는 거 뭔가요? 안 변하는 거. 원자 종류 변했어요? 자, 원자 종류 알갱이 모양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원자 종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2, 4, 6, 8, 10, 12, 뭐예요? 14, 16. 네. 자,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몇 개나 더 그려야 되나요? 제가?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맞죠? 16개씩.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종류의 수와 종류와 수에는 변화가 없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구분 기준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그리고 그 종류로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모형으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물질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쉬웠죠? 다음 시간에 이제 제대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원소 기호와 그리고 그 원소 기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분자식 같은 거, 그리고 뭐 이온도 좀 알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화학식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영상도 따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안녕.